자, 저희는 현사회, 현대사회와 회계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던 거 조금 이야기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우리 회계라는 게 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회계라는 거는요, 일단 우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투자자도 있고 경영자도 있고, 이런 이해관계자들에게 무엇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회계를 공부한다고 했죠? 뭐를 하는데? 그렇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그죠? 한 세 가지의 과정을 우리가 배운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장부에 인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측정. 얼마에 적지? 장부에 1년이 지났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1000만 원에 샀지만 1년이 지나면 얼마에 적어야 될까? 그런 측정. 마지막은 뭐죠? 기억나요? 보고. 누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거죠. 자, 1년에 인식, 측정, 보고 세 가지의 과정들을 우리가 회계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이 세 가지 과정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리적인 게 뭐예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워낙 증시가 업앤다운이 심해가지고 뭐 흔히 이야기하는 약간 뭐 리딩방 이런 거 들어봤어요? 리딩방? 리딩방이라는 거는 주식에 관련된 이슈를 약간 소문으로 막 이렇게 끌고 가고자 하는 어떤 커뮤니티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악용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해가는 기업에 돈을 투자하게끔 만들어서 뭐 그렇게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건데, 회계의 목적이 그거예요.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 그리고 우리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우리 회계에 보고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왜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회계가 왜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수탁 책임. 예전에는 집사가 있어가지고 큰 대저택에 다양한 돈 관리를 집사가 했다고 했죠. 그런 수탁 책임이 주였는데, 요즘에는 또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회계학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의 역할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뭐 회계 필요성이랑 회계 역할이랑 유사하게 작용이 되긴 하지만, 회계 역할은요,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 돈의 흐름, 가계, 정부, 그 다음에 기업, 이렇게 해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야기했죠? 이런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데도 회계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 세 가지 주체 중에서 어느 주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기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투입이 들어가서 산출물이 나오고, 이 산출물을 소비자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는 데 회계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친구 이제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회계라는 게 기업의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에서 배우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거든요. 매출, 이익,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기업에 이제 취직을 할 거잖아. 뭐 어떤 친구는 뭐 일반 기업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공기업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특정 뭐 회계 법인에 갈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곳에 가게 될 텐데 거기서 사용하는 언어, 그러니까 경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결국에는 회계학에서 배우는 다양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분 생각이 안 나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름이.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 회계는 어카운팅은 경영학의 언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가잖아? 그럼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지 간에 자, 매출액은 어떻고 영업이익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한단 말이야. 그 말을.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 안 된다고. 소통을 하려면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일본에 가려면 와타시와 이거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기업에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학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소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회계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빠뜨린 게 있나? 유용한 거. 자,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 유용한 거라는 거는 자, 유용한 정보라는 거는요. 결국에 또 똑같은 말이야. 우리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는 건 다른 말로 뭐야? 중요한 정보라는 거지.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계장치를 샀어요. 그러면 기계장치를 살 때 필요한 정보가 뭘까? 뭐겠어요? 그렇지. 취득 원가라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가격이야. 이 가격을 얼마에 내가 사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그 기계를 사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 오, 좋아요. 가치가 조금씩 이제 비용화 되는데 그런 걸 이제 감가된다.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중고품 같은 거 사면 휴대폰 같은 거 팔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용한 정보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 유용한 정보는 이해관계자별로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그러니까 다 이해관계자들이 다 달라요. 그럼 이 회계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지? 고민이 되죠. 그죠? 나는 매출이 필요해. 나는 영업이익이 필요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후기가 필요해. 뭐 이런 거 다 다를 수 있잖아. 그지? 그런 기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계 원칙이라고 해요. 회계 원칙. 그래서 회계 원칙을 세워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녀석들만 딱 모아가지고 회계 원칙에 요거는 요렇게 제공하고 요거는 요렇게 제공하고 정하자 규칙을 세운 거야. 그게 바로 회계 원칙. 자, 그러면 이 유용한 정보들은요, 우리 한 4가지로 배웠죠. 첫 번째, 계량과 비계량. 자, 요거는 나누는 기준이 뭐였더라? 수치화. 그렇죠. 수치화. 숫자로 표현이 되느냐? 숫자로 표현이 되면 뭐? 계량. 안 되면 비계량. 이제 경제학에서는 뭐 마케팅도 그래요. 계량자가 들어가면 숫자를 다루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량 마케팅, 계량 경제학, 뭐 계량 금융학 이런 거는 일단 마음의가짐을 좀 가지고 가야 돼. 수에 어느 정도 좀 익숙한 친구들이 그 수업을 수강해야 돼. 왜냐하면 처음부터까지 다 수고 숫자거든. 그래서 그거 좀 아시면 되고. 두 번째는 회계 정보와 비회계 정보. 자, 요거는 뭐로 나눈다? 화폐화. 숫자로 표현되긴 하는데 화폐화 되는 것과 아닌 것들.
우리 정보, 회계 정보들이 나누어진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했었죠. 여기서 반드시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정보는 뭐였어요? 회계 정보였고요.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전부 다. 그렇죠? 회계적인 거, 비회계적인 거, 비계량적인 것까지 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회계학에서는 요거를 지금은 메이저로 배우겠지만 제가 예상컨대 오늘 한번 소개를 드리긴 할 거지만 2028년도가 지나고 나면 이 비계량적, 비회계적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요 정도로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나죠? 그리고 생각보다 대답을 좀 해줘서 좀 기쁘네. 원래는 약간 음소거거든? 근데 오늘 그래도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 좋았어. 자, 회계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자, 회계는 아까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뭐? 인식. 두 번째? 측정. 세 번째? 보고. 자, 그거를 우리가 회계를 이제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은 뭐 회계는 뭔지 모르겠고 일단 뭔가 장부에 작성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가계부 우리가 쓰는 것처럼. 뭐 우리는 이제 휴대폰으로 다 하지만. 그래서 가계부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만 봐요? 현금만 보잖아. 현금이 들어왔냐 나왔냐. 내가 이번 달에 월급을 받고 그 월급에 대한 돈을 얼마나 썼는지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현금 하나에 대해서만 우리가 장부에 기입하죠. 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단식 부기. 자, 여기서 말하는 부기라는 거는요, 장부에 적는 거를 우리가 줄임말이에요. 장부 기록의 줄임말이 부기인데, 단식이라는 거는 하나의 계정. 뭐의 계정? 현금. 가계부랑 똑같은 거예요. 현금에 장부를 적는 거를 단식 부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오케이? 좀 생경한 용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의 계정에 대해서 우리 장부 쓰는 거다. 심플하고 좋죠. 그죠? 현금 얼마나 나갔는지 들었는지. 자, 그런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해야 돼요. 현금뿐만 아니라 뭐도 봐야 된다? 내가 실제로 돈 주고 뭘 구입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적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자동차를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5천만 원짜리 뭐가 있을까? 5천만 원짜리면 한 그랜저, SUV 뭐 이런 거 될까? 예를 들어서 뭐 그랜저를 샀어요. 5천만 원 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단식북이라고 치면 수입, 지출, 계정 이렇게 해서 그랜저 적고 지출에 5천만 원 이렇게 적으면 땡이죠. 그죠? 그리고 쭉쭉쭉쭉 다른 거 뭐 수입 100만 원, 뭐 지출 200만 원 쭉 해서 나중에 나에게 남는 돈이 수입이 있으면 다행이고 지출이 더 크면 이제 카드값인 거죠. 그런 거잖아. 그지? 이러면 개인 생활할 때는 뭐 그냥 괜찮아요. 현금이 왔다 갔다 하고. 그지?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는요, 이 현금의 흐름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이 자산도 관리를 해야 돼. 자동차, 이 자산. 그래서 이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현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여러 가지의 계정들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들어오고 나오고 관점을 다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고 나오고도 추적을 하고요. 자동차가 사고 팔리고 또 추적을 하고 또 뭐 있어요? 우리가 경영한다고 치면 다양한 자산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프린터, 뭐 삼성전자면 뭐 반도체 만드는 기계, 건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각의 요소의 인풋과 아웃풋을 다 추적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복식부기. 이게 이제 자세하게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배울 건데 일단 개념적인 것만 이해하세요. 단식부기는 현금 하나의 계정에 대한 출입만 보는 거고, 복식부기는 여러 가지 계정에 대해서 인아웃을 보는 거. 그걸 보는 거. 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좀 알면 좋은 게 우리 재무 상태라는 걸 좀 알면 좋아요. 재무 상태. 자, 우리 일반적으로 뭐 뉴스든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너의 뭐 요즘에 경제 상태 어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아, 말도 마. 요즘에 뭐 카드값 때문에 미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의 경제적인 상태가 재무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A라는 기업이 1억 원의 자산이 있대요. 그게 뭔지 몰라. 건물인지 뭐 현금인지 뭔지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를 판단했을 때 그냥 단순히 1억 혹은 100억 자산가다. 그러면 부자인 것 같잖아요. 좋은 기업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자산은 자산인데 그 자산이 누구 건지가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랜저가 너무 좀 약하다. 포르쉐. 1억 7천만 원짜리 포르쉐를 내가 샀어요. 그래서 일단 끌고 포르쉐 키를 술집에 가서 탁 꺼내놓으면 저 부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빚으로 1억 6천만 원 빚을 지고 자기 돈 1천만 원만 넣고 샀어. 돈은 뭐 엄카로 하든 뭐 하든 간에 이제 계속 돌려가지고 막 대출을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 상태라는 거는요, 기업의 경제적인 상태인데 요거를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 기업의 경제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자산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내 돈과 남의 돈. 내 돈은 뭐예요? 자본. 남의 돈은 부채. 그래서 우리가 도식화를 해보면요,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자산 100억 돼 있으면 이 자산을 구매하는데 투입된 돈의 출처, 남의 거면 부채, 자기 거면 자본.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재무 상태.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규정에 따라서 잘 작성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재무 상태 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일단 기초적인 거 보고 넘어갈게요. 또 설명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자, 이건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이야기가 나온 문제이긴 한데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몇 번일까요? 회계 시스템의 역할이 아닌 거. 회계에서 하는 역할이 아닌 거. 뭘까요? 4번. 그럼 이 감사는 누가 하는 걸까? 기업이 회계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데 제대로 작성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 누가 하지? 외부인 중에서 누가 알지? 그렇지.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라는 분들이 해요. 회계사라는 직군은 알죠, 여러분들? 의사, 판사, 회계사, 노무사 뭐 이런 것처럼 사자가 들어가. 그럼 일단은 전문직이야. 근데 무슨 전문직? 의사는 뭐예요? 말 그대로 메스나 아니면 전문적인 의사 진단을 하기 위한 전문가적인 사람이잖아. 그 사람만 처방전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럼 회계사만이 기업에 대한 상태를 처방 내릴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다?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오디트. 영어로는 오디트라고 하고. 그래서 회계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거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회계사가 해야 되는 업무고, 요거 나머지들은 이제 기업에서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 거죠. 주체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따라오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회계학에서 일단 회계학 개념 받고, 그죠? 그 다음에 회계학에서 다루는 정보가 무엇인지, what에 대해서 받고,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이 회계 정보를 줘야 되는지, who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who. 자, 누가 회계를 필요로 하냐? 여기 한번 쭉 보세요. 모르는 게 있나요? 투자자, 금융기관, 거래처, 대중, 조합. 거의 다 모르는 개념은 없죠? 그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대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해요.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투자자가 왜 중요할까요? 이 중에서 정답이에요. 정답 잘했어요. 근데 투자자가 왜 제일 중요할까? 회계 정보를 보고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할지 말지 정할 수 있겠다. 투자를, 제가 돈을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그지? 투자자가 중요하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금융기관도 똑같이 투자를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일반 대중도, 그죠? 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투자자일까? 맞는데, 정답 맞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투자자가 가장 돈을 많이 기업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투자자라 하면 결국에는 상장 기업이면 누가 된다는 소리예요? 주주가 된다는 소리죠. 주주가 뭐야? 그 기업의 주인이잖아. 그죠? 그 기업의 주인이 돈을 제일 많이 넣고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이 투자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이해관계자들 입맛이 다 다르다고 했죠. 유용한 정보가 다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하나의 규칙으로 정한 게 뭐라고 했어요? 회계 원칙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투자자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회계 원칙을 만들겠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후라는 개념에 따라서 회계학이 쫙 분류가 돼요. 분류가 돼요. 회계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좀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뭐 경영학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하면 뭐가 있어요? 경영학 안에 뭐 있죠? 마케팅, 인사관리, 또 조직, 또 전략,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회계학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이해관계자에 따라 구분을 해요. 누가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에 따라서 회계를 공시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첫 번째 누구? 투자자와 채권자, 즉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외부 이해관계자 중에 투자자와 채권자를 위해서 어떻게 공시하는지를 배우는 게 뭐다? 재무회계다. 그러면 교수님, 회계학 중에서 투자자가 제일 중요하다 했고 투자자를 위한 공시 방법을 배우는 게 재무회계라고 하면 재무회계가 제일 중요한가요? 솔직히 말하면 재무회계가 가장 메인이긴 해요. 회계학에서. 저는 관리회계를 전공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래.
하지만 점점 관리회계가 중요해질 거예요. 아, 물론 이 재무회계가 사실 배우는 양도 가장 많고 회계학에서 제일 메인이긴 한데 이 재무회계가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투자자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투자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재무회계가 이 투자자와 채권자를 비롯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의사결정. 제가 말씀드렸죠? 회계는 의사결정을 위한 거예요. 회계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배우는 게 재무회계.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두 번째. 자, 재무회계랑 가장 이제 차이가 나는 회계가 관리회계인데요. 관리회계는 말 그대로 경영관리. 기업의 경영관리는 누가 하죠? 경영자가 하죠. 그죠? 뭐 CEO. 그러니까 C레벨. 여러분들 C레벨이라고 들어봤어요? C레벨? 기업에 가면 C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C레벨은 C자가 들어가는 사람들 뭐 있어요? CEO, CFO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돈 많이 받잖아요. 왜?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하니까. 오늘 금방 전에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삼성전자 그 부문장 그 디지털 그 트랜스포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삼성전자의 가장 메인이 되는 부문장 연봉이 떴더라고요.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얼마일까요? 이거 그냥 사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일까? 일단 삼성전자의 평균 급여가 1억 5,800이었어. 그 뉴스 공시에 따르면. 부문장 임원권 C레벨은 얼마 받을까? 20억. 땡, 업. 급여. 아, 연봉. 급여가 아니라. 30억. 업. 10억. 업. 51억 받았대. 와우. 딴 세계죠.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박탈감 가질 필요는 없어. 그냥 우리는 회계학을 공부하는 그냥 학생일 뿐, 그 정보를 가지고, 이런 정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자. 자, 관리회계는요, 말 그대로 C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야. 어떤 게 있을까요? 경영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유용한 정보할 때 이야기했던 거. 뭐 있어요? 기계장치를 사야 돼요. 또 뭐 있어요? 직원을 뽑아야 돼요. 또 뭐 있을까?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어떤 C레벨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삼양식품이에요. 지금 불닭이 잘 팔려요. 지금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긴 한데 남아공, 아프리카까지 가야 될까요? 뭐 그런 거. 그죠? 인도, 엄청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도 불닭을 과연 좋아할까? 그 더운데? 먹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그냥 눈대중으로 할 수는 없잖아. 감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용은 얼마 드는지, 이익은 얼마 드는지, 하나를 팔 때 내가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봤나? CBP, Cost Benefit 뭐 이런 것들 뭐 등등등. 그러니까 비용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 이런 것들을 관리회계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세금 계산. 자, 기업은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죠. 그죠? 삼성전자는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요. 몇 조씩 벌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벌어줘요? 물론 외국 투자자들이 더 많이 벌어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결국에는 매출이 일어나면 그 나라에서 정부에서는 뭐를 걷는다? 세금을 걷는다. 그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기업은 다른 말로 법인이죠.
그래서 법인세를 내게 돼요. 그러면 이런 법인세, 기업은 법인세고요. 일반 우리 사람, 우리는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해서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하겠죠? 물론 CEO가 되시면 되는 더 좋고, 그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기업에 갈 거 아니야? 그럼 돈을 벌겠죠? 그걸 뭐라고 해요? 소득. 소득은 소득인데, 뭘 해서 얻은 소득? 근로를 해서 얻은 소득. 그래서 근로소득.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근로를 해서 소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또 누가 떼가겠어요? 정부가 또 세금을 떼가요. 그게 뭐예요? 근로소득세. 법인이 내는 거는 법인세.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뭐냐? 여러분들 제품을 사죠? 그러면 영수증 보잖아요? 그럼 밑에 이렇게 부가세 붙어 있는 거 있죠? 10%? 그게 바로 부가세.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를 배우는 게 세무회계입니다. 그래서 tax accounting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2, 3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재무회계나 기본적인 거는 1학년 때 배우고, 그 다음에 중급회계, 고급회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재무회계 트랙이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원가회계, 관리회계 이런 식으로 배우고, 세무회계는 여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거를 따로따로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겠지만, 실무에서는요, 이 세무회계가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계학을 전공했다고 하면, 주위의 친구들이, 야, 나중에 이제 근로를 하게 되면, 야,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냐? 너 회계학 전공했잖아. 물어볼 거야, 100%. 그럼 여러분들이, 그건 말이지, 근로소득세에서 어디에 돈을 넣으면 공제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굉장히 실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회계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이 많아요. 물론 세무사도 있지만 세무와 관련된 전산회계 자격증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굉장히 실무적이에요. 프랙티컬해요. 써먹기 좋아. 그래서 이 세무에 대한 지식은 조금 알아두면 좋고, 좀 단점이 뭐냐면 계속 바뀌어. 매년. 세법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팔로우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세무회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힘들어. 관리회계 안 바뀌어. 좋아. 그래서 세무회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면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된다. 자, 네 번째. 정부회계. 자, 정부회계는 말 그대로 정부가 어떻게 돈을 처리하는지. 여러분들 공공기관 가고 싶잖아? 공기업. 왜 가고 싶어요? 공기업 왜 가고 싶어요? 안정적인, 안 잘리니까, 그치? 그러면 그 공공기관은 뭘로 운영이 돼요? 세금이죠. 세금을 누가 내요? 국민이 내죠. 그러면 정부는 그 세금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할 책임이 있어요? 보고해야 되죠. 그죠?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정부에게서. 그래서 정부 공공기관은요, 세금에서 기재부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정부 기관 중에 기재부라는 곳이 있는데, 기획재정부라는 곳에서 공공기관들은 저희는 이러이러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라고 요청을 해. 그러면 기재부 공무원들이 아니, 이거 너무 과대했어. 아니, 까서 만약에 100억을 올렸으면 한 50억 정도만 받아서 예산을 세워요. 예산이건 뭐예요? 앞으로 있을 내용을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잖아요. 방학계획 이루어지지 않지만 영원히 계획 세우잖아? 똑같아. 이런 공공기관들은 다음 연도에 있을 돈을 사용할 계획을 세워요. 그게 바로 예산이라는 건데, 그 예산 안에는 세입, 세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입이 얼만큼 들어왔는지,
세금이 얼만큼 나갔는지를 공시를 해야 돼요. 어떤 사업에서 돈이 얼만큼 써졌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사실 뭐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저는 세금 안 내는데요, 아직. 부모님이 내시는데요. 관심 없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이 정부 회계에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뭐 받는 건 없는데 공공기관에서 뭐 몇백억씩 쓴다더라. 이런 거 들으면 이제 화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부 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고요. 자, 이제 요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데, 우리가 회계와 관련된 중요한 규정,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이 감사원이랑 특히 금융감독원인데요. 금융감독원 혹시 들어봤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코인한 친구들은 좀 들어봤을 거야. 코인이 막 예전에 막 난리 쳤잖아요. 사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말 그대로 감독하는 곳이야. 야, 너무 과열됐어. 금융시장 너무 과열됐어. 코인 시장 너무 과열됐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돼. 라고 정책을 만들어서 공표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독하는 사람이야, 말 그대로. 상위에서. 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를 하는지, 응? 은행이 제대로 여러분들 돈 맡긴 거 잘 돌려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거죠. 감사원은 말 그대로 감사하는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책들을 만드는 곳이 감사원. 그래서 이런 곳이 있다 정도 알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좀 마이너한 건데, 자, 메이저는요, 일단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정부회계 정도. 요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 공공단체, 뭐,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기부하는 기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부를 하는데 어디에 기부를 하죠? 해피빈, 이름 생각이 안 난다. 기부하는 단체 이름 뭐야? 뭐 있어? 비전트립 뭐 이런 거? 초록우산, 뭐 그런 기업들 있죠? 그런 단체들도 공시를 해요. 공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부를 했어요. 매번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등 그런 광고 많이 뜨죠? 누구가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이 친구를 위해서 후원해주세요. 후원을 했어. 만약에 2만원씩. 그런데 실제로 걔한테 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궁금했거든, 솔직히. 궁금했어.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렇게 안 보이지만 봉사단체에 전 대학생 때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돈이 없잖아? 뭘 사주고 싶잖아. 그럼 후원을 받아야 돼. 그럼 연말에 우리도 야, 누구를 돕기 위해서 후원해주세요 해서 돈 지는 것처럼 돈을 걷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부단체에 돈을 내는데, 나도 기부를 하지만 이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내가 알고 싶은 거야. 그게 나는 2만원씩 내면 큰 돈이 아니지만 기업들은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내거든요. 그러면 알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도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국세청에서 이렇게 공익법인도 보고를 해라. 너희가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썼고 이런 것들을 제공해라 라고 제도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쓰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뉴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십자 있죠? 적십자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횡령해서 사용한 그런 뉴스가 났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것을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공시만 해서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해야 돼?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감사를 해야죠. 그죠? 감사를 해야 돼. 그런데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돼서 아직까지 여전히 이 기부에 관련해서는 블랙박스가 있어요.
이게 조금 아쉬운 일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다. 우리가, 잠시만, 4시 반부터 했나? 네. 4시 반부터 했나? 그럼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 국제원 다음에 할게. 자, 요거까지 하자. 자, 그래서 우리, 회계에 관련된 분류는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재무회계인지, 관리회계인지, 세무회계인지, 원래인데, 그치? 회계인지 나뉜다고. 그치? 자, 그리고 이제 회계 정보라고 하면, 이제 이해관계자들에 따라서 유용한 정보가 다 다를 수 있는데, 여기 조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 일반 대중은 뭐, 취업 의사결정이 필요해서 회계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종업원이나 노동조합은 고용의 안정성, 임금 협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겠죠.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재밌는 이슈들이 많은데, 기업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도 차이가 있는데, 노동조합이 힘이 있고 없고도 차이가 커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힘이 세. 그러면 그 노동조합은 어느 정도 그 기업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돈이 얼마만큼 벌어지는지 알아야, 야, 이번에, 이익 엄청나게 높아졌던데? 그럼 우리 임금도 좀 높여줘야지. 근데 그걸 몰라. 노동조합장이 그런 정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네고시에이션이 안 되겠죠. 협상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또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나 소비자.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뭘 팔았어요. 내가 CEO가 됐어. 책상을 팔았어. 그런데 그 판 거래처가 돈을 안 주고 연락이 안 돼. 그럼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럼 그 거래처가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회계 정보를 한번 따봐야 되겠죠. 이익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곳인가? 이 사람은 현금으로 다시 줄 수 있는 곳인가? 현금이 있나, 일단? 그것도 봐야 되겠지. 현금이 있다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현금이 없어. 현금성 자산이 아예 없어. 그러면, 조금 리스크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거고. 자, 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덤핑 가격. 여러분들 뭐 직구 많이 하죠? 직구. 그죠? 요즘에 뭐, 쿠팡도 뭐 직구 다 되던데. 예전에는 그 현지에서 배대지라는 것을 정해서 받아서 다시 오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어떤 게 있었냐면, 요즘에 알리. 써본 적 있어요? 알리가 우리 네이버에서 사면 10,000원짜리 뭐 충전선을 거기 막 1,000원에 팔고 이러거든요. 근데 조금 늦게 오긴 해요. 근데 예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알리가 없을 때 중국에 가서 그런 제품을 엄청 싸게 확 사오는 거야. 사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든 관세를 안 내고 들여온 다음에 가격을 붙여가지고 파는 거지. 신고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잘못된 거죠. 가격을 더 붙일 수도 있고 더 낮출 수도 있는 건데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죠. 왜? 그런 게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생태계가 망가지잖아. 기존에 다 세금도 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10,000원 주고 파는데 어떤 개인이 중국에 가가지고 100원에 떼어가지고 150원에 팔아. 1,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야 되니까 그러한 또 정보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정부회계, 비영리회계.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추가로 우리 회계학을 전공하게 되면 배우게 될 건데 좀 고학년, 3, 4학년 때 배우게 될 거예요. 3, 4학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계학의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세토로 힘들었으니까 제가 일찍 맞춰주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